안녕하십니까.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독자적 핵무장을 시작해야 한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시작해야 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을 독자적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안보 최고 책임자들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1일 포문을 열었습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을 보면서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묻는다. 한국과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을 아주 세게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11월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흘 만에 입장을 약간 흔들어 버렸습니다. 11월 19일 날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중에 주한미군 감축 고려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인상 압박의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 논리로, 돈 논리로 동맹의 가치를 폄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치인도 아닌 사람들이 미국의 국방 군사 최고 수뇌부들이 비용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체계를 걱정하는 입장에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미국의 합참의장이 미국이 왜 동맹을 위해서 인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공개 천명해버렸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이거를 고정 변수로 놓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안 되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때의 상황과 이유를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대한민국도 독자적 핵무장 검토하고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체제 보장입니다. 한소 수교 1990년, 한중 수교 1992년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 동맹으로 여겼던 소련과 중국 사이가 흔들리자 북한은 체제가 불안해진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93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전격 탈퇴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일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체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핵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당연히 독자적인 핵무장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독자적인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이런 주장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제10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3개월 전 통보만으로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PT 조약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다 하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NPT 체제에서 탈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론이 늘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거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무조건 막을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2017년 3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을 때 미국의 퍽스뉴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지역에서 동맹국의 핵무장을 배제할 것이냐? 핵무장 못하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맞서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시작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여론을 만드는 일도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독자적 핵무장은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래식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군사비와 핵무기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핵무기가 훨씬 싸죠. 한국형 3축 체계라고 하는 게 미사일 방어 체계, 킬체인,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2020년대 중반까지 6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금액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더 들지 모릅니다. 핵무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국가 안보를 하다 보면 군사 분야에 대한 엄청난 재정 투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으로 경제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사실 30% 올려라 50% 올려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500% 올려라 이런 터무니없는 날강도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는 이번에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 감축 철수 가능성을 다른 전문가들도 아니고 미국의 최고 국가안보, 국방안보, 군사 수뇌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면서 이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도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역발상의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최근에 미국 군 수뇌부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계해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NPT 조약을 잘 활용을 하고 또 미국 내에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론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전제로 해서 첫째는 경제적 이익, 둘째는 북한 핵 위협의 실질적인 해소, 세 번째는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시작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독자적인 핵무장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